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대만, 안타깝고 불쌍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렸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합의했던 지대함 미사일 계약을 엎어버리고 다운그레이드와 가격 인상을 요구해 대만 정부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과 대만 사이에 합의된 신형 지대함 하품 미사일 도입 계약을 바이든 행정부가 뒤엎어버려 대만 정부 관계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대만 현지 UP통신이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미국의 최신형 하품 미사일인 RGM-84L 블락 2 플러스 ER 버전의 발사기 100대와 미사일 100발을 17억 달러에 구매하고 이후 매년 소량씩 추가 300발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만이 구매한 하품 블락 2 플러스 ER 버전은 보잉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NSM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 버전으로 사거리가 310km로 증가했고 시커 정밀도와 시스키밍 비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 버전입니다.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지대함 미사일이지만 지대지 미사일로도 전용될 수 있어 대만 해협 인근의 중국군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신형 미사일을 대만에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당초 이 미사일은 2022년부터 대만에 인도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해군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미사일 인도가 1,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며 공급되는 미사일은 사거리 148km의 블락 2 버전이고 가격은 대폭 인상될 것이다 라고 대만에 통보해서 대만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대만 언론들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바이든 행정부의 고루 포진된 친중 인사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거의 동맹 직전까지 가고 트럼프 정부가 대만을 이제 국가로 인정해주는 유엔에서의 자격까지 약속했을 정도로 정말 장밋빛 꿈에 젖어 있었는데, 그리고 무기도 최신형 무기로 어마어마하게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엎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거 대부분 다 엎어질 위기에 가겠죠. 대만의 대중국 군사력의 핵심은 중국의 해군이 대만으로 상륙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 해협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해안선에 다량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를 하고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중국 해군이 바다를 건너오면 그 군함들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대량으로 날리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만의 군사력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엄호하고 전투기에서도 또 이제 미사일 날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제 과거 구형 하품 미사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만에서 따로 슝펑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이제 한자로는 웅풍인데, 이 슝펑 미사일도 1, 2, 3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 슝펑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대지로도 쓸 수 있고 공대 함으로도 쓸 수 있어요. 지대함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슝펑 2E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무려 1000km에서 대만 해협을 건너서 중국의 지상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또 시스키밍 능력이 조금 더 약하다. 바짝 붙어서 날아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하품 블락 2 플러스 ER 버전이니까 블락 2의 플러스 버전, 거기다가 사거리 연장형, 그리고 310km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아주 정밀한 시커의 능력으로 적 군함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더 낮게 깔려 날아가는 시스키밍 능력, 그래서 적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능력을 가진 데다가 또 이제 사거리가 310km나 되면서 지대지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대만 해협 건너편에 있는 중국의 공군기지, 중국의 해군기지 이런 것들도 타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300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락 2 플러스 ER이었는데
블락 2 플러스 빼고 그냥 블락 2. 그리고 블락 2의 마이너스 버전. 사거리가 148km. 이거는 뭐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하푼, 완전히 그냥 초기형 하푼 150km보다 더 짧은 거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대만 언론에서 아니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슝펑 쓰지 왜 이걸 사냐.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신중 인사들 고루 포진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토니 블링컨 중국하고의 관시를 연결해주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지금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이사로 있던 뭐 이런 사람들 막 임명해 주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런 전략 무기를 미 정부가 인정해 주려는 EA를 내주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국무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국방부는 이 무기를 팔겠다 안 팔겠다 결정을 하지만 그 무기에 대한 외교적인 결정권은 국무부가 가지고 있어요. 라이센스는. 그래서 국무부가 이걸 이제 이해를 안 내주니까 국방부가 우리 니들한테 못 팔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 국무부의 수장이 토니 블링컨 바로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 언론인 UP통신이 이거 친중인사들 때문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트럼프 시대에 했던 이 국가 간의 계약을 다 엎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UAE에는 F-35 계약했던 걸 지금 엎어버리고 지금 대만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엎어버리고 UAE는 이란 문제, 이란 눈치를 왜 보나요? 대만에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UAE도 안타깝고 그리고 대만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2022년에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2년 지연시키겠다. 그 2024년 즉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이거 안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예 뭐 이 다운그레이드 된 그조차도 안 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격은 왕창 올리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참 대만 안타깝게 되었고 대만 입장에서는 빨리 정권을 바꾸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최대 20시간을 비행할 수 있어 현존하는 무인 공격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기종으로 꼽히는 어벤저 무인 공격기의 개량형이 최근 비행 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시험 비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무인기 제조사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스가 개발한 스텔스 무인 공격기 일명 어벤저의 성능 개량형이 최근 미 연방항공국 FAA에서 실험 비행 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시험 비행에 들어갔다고 에어포스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각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MQ-9 리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어벤저는 이른바 프레데터 C로도 불리는데요. 기존 리퍼에 비해 속도와 비행거리 등이 크게 개선된 것은 물론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되어 이른바 참수작전 특화 무인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무인기는 최대 1.36톤의 내부 무장을 장착하고 시속 648km의 속도로 최대 18시간을 채공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도가 지난 2017년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었고 일본 항공자위대 역시 20여 대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미국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 미 공군의 차세대 무인기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두 종의 무인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며 어벤저 ER에 레이저 무기 등 다양한 신무기를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우리 군도 이 어벤저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어벤저 ER을 20여 대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스텔스인데 무인기고 그런데 제트 엔진이에요. 원래 이 전신인 리퍼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죠. 뒤에 이제 프로펠러가 붙어 있는데 이건 제트 엔진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좀 뭐 더 향상되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래서 속도가 이제 프레데터나 리퍼 같은 경우는 뭐 400에서 500km대였는데 이 리퍼를 훨씬 더 개량한 어벤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가 648km 시속 그리고 18시간을 채공하는데 그게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장착한 상태에서 18시간 이거 엄청난 겁니다.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한 발 이건 그야말로 뭐 이 F-117 포격기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20여 대 일본이 도입한다고 한 것은 그 타겟은 어디냐? 북한이죠. 북한에 이제 이 핵미사일 만들고 그게 일본도 위협이 되고 하니까 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벙커버스터니까 이제 이 경도진지 핵미사일 발사대가 숨겨져 있는 동물진지를
뚫고 들어가서 때려버리는 이 벙커버스터를 2000파운드니까 6m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죠. 이걸 이제 일본도 가지겠다라고 하는데 뭐 일본이 뭐 이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일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죠. 참수작전, 그야말로 적의 헤드를 제거하는 금적 금왕, 이 작전에 딱 특화된 이런 스텔스 무인기, 거기다가 벙커버스터를 운용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금상첨화죠. 그래서 일본이 20여 대 도입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도 나서야 된다. 왜냐, 인도는 2017년에 이제 미국이 이거 개발하고 나니까 와, 이거 너무 좋아, 우리한테 파세요, 100대 살게, 100대 세. 예, 이렇게 했는데 당시 미국이 이거 미 공군이 정식적으로 채택할지 모르니까 미 공군보다 니들이 더 앞서서 살 수는 없어 하고는 인도에게는 안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이 그로부터 3년 지나서 미국에게 이거 우리는 20여 대 살게 하고는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워낙 그 미국하고 밀접하니까 아마 구매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확실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안 타서 가서 뭐 북한 지역에서 이 격수대에서 뭐 포로로 잡힐 일도 없고, 가격 싸고, 거기다 벙커버스터 꽂을 수 있고, 이런 거 뭐 한 50대 사면은 뭐 일거에 그냥 들어가서 북한 핵기지, 핵시설,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지 다 때려버릴 수 있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구매 성공했다 하면 바로 우리도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